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아나타한 섬에서 발생한 3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섬에 갇혀 7년간 갇혀 살아야 했던 아나타한 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타한 섬의 여왕 벌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죠. 1953년 일본에서 영화 한 편이 개봉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아나타한. 영화 소개를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12명이 가까스로 황량한 섬 아나타한에 다다른다. 일본 본토로부터 유기된 섬에는 농장의 관리인과 아름다운 여인만이 살고 있다. 머지않아 이 여인과 섬의 지배권을 둘러싼 잔악한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건 실화를 기반한 영화입니다. 오히려 영화가 현실에 따라가지 못했죠. 영화의 평을 보면 종전 사실도 모른 채 항전을 계속했던 잊혀진 섬 아나타한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30여 명의 남자들과 7년 넘게 지냈던 여왕벌 히가 카즈코에 대한 전설 같은 실화가 찰리 채플린이 천재라고 선언했던 스턴버그의 손을 거쳐 아름답고 사색적인 걸작으로 태어났다라고 나와있죠. 아나타한 섬은 1945년 당시 일본의 위임 통치령이었던 북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화산섬입니다. 동서 길이는 약 9km, 폭은 약 3.7km, 최고점은 해발 788m 정도에 70명 정도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었죠. 이렇듯 작고 평화로운 섬에 어느 날부터인가 총성이 울리고 칼부림이 일어나더니 머지않아 13명의 남자가 실종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섬에서 탈출하게 된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유명인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 메인의 기사가 실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대체 아나타한 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일본 해군이 징바라 노선 헤이스케마루는 5월 24일 화물을 싣고 요코하마항에서 출항합니다. 사이판 부근을 향해 나아가던 헤이스케마루를 비롯한 4척의 일본 배는 미해군 전투기에게 발각되고 말죠. 4척 모두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됩니다. 4척의 배에는 일본 해군과 민간인 선원 수십 명이 타고 있었죠. 순식간에 바다로 내던져진 이들 중 극적으로 살아남은 10명의 해군과 21명의 민간인 선원은 간신히 헤엄쳐서 인근에 위치한 섬인 아나타한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아나타한 섬은 일본 기업이 전쟁 전부터 야자수 농업을 하고 있던 곳이라는 점이죠. 살아남은 31명의 남자들이 도착한 아나타한 섬에는 70명의 원주민과 한 일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일본 기업에서 아나타한으로 파견되어 야자 재배를 하던 원주민들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죠. 무인도가 아니었기에 섬에는 어느 정도의 식량과 바나나나 파파야 같은 자원이 준비된 상태였지만 갑자기 찾아온 31명의 남성들을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남아있던 식량은 곧 바닥을 보이게 되었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박쥐와 도마뱀 등을 사냥하며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룹을 나누어 농사를 했죠. 다행히도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였지만 진짜 문제는 공습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나타한 섬은 틈만 나면 미군의 공습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일본인들에게 공습은 일본 어디를 가던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아나타한 섬에 있다면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기에 잘 버텼지만 원주민들은 아니었죠. 몇몇 원주민들은 탈출을 감행했고 미 해군이 아나타한 섬에 착륙하자 원주민들은 미 해군을 따라가 버립니다. 일본인들의 착취가 심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아나타한 섬에는 일본인 부부와 해군 10명, 선원 21명 이렇게 33명의 일본인만 남게 되었죠. 얼마 안가 한 명은 실종되면서 최종적으로 32명의 일본인만 남게 됩니다. 이쯤 이미 일본은 항복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미 해군은 아나타한 섬으로 찾아와 일본은 항복했으니 배에 타서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긴 일본인 입장에서 미국은 적국이니까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섬에 남은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소년이 16세, 대부분은 20세 전후의 젊은 남성뿐이었죠. 문제는 단순히 섬에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성비였죠. 섬의 여자라곤 일본인 부부의 아내인 히가 카즈코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엔 이 사실이 큰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다들 농사짓고 사냥을 하며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주의를 쏟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차 작물이 자라나고 섬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서 이들의 본능도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니 여유가 생기니 여자의 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군인과 선원들의 눈길은 섬의 유일한 여자 히가 카즈코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죠. 부부로 알려졌던 두 사람이 사실은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가 카즈코의 남편으로 알려졌던 남자 키쿠이치로는 사실 히가 카즈코 남편의 상사였죠. 히가 카즈코는 농장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섬에 들어왔다가 잠시 섬 밖으로 나간 남편이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남편의 상사와 함께 지내던 상태였습니다. 부부인 척 연기를 했던 것은 혹시라도 모를 위협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섬의 모든 남자들이 히가 카즈코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을
무렵 1946년 8월 2명의 해군이 아나타한 섬에서 권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타한 섬의 산에서 미군의 B-29 폭격기의 잔해가 발견됐는데 이 잔해 속에서 발견한 부서진 권총 4정을 재조립하여 권총 2자루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무렵 헤이스케마루의 선장이었던 남자는 피로로 급사해 남녀 성비는 30대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2명의 해군이 권총을 관리하게 된 이후로 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자가 나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부터 섬에는 묘한 긴장감이 돕니다. 증거는 없지만 누가 봐도 권총을 가진 해군 2명이 범인인 것 같았거든요. 권력을 얻은 둘은 당연히 카즈코를 노렸습니다. 그렇게 카즈코와 총을 가진 해군 2명 그리고 부부인 척 연기를 했던 키쿠이치로 이렇게 4명이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해군 2명 중 1명이 나머지 1명을 죽였고 키쿠이치로는 도망갔죠. 히가 카즈코와 총을 가진 해군이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카즈코와 동거를 하던 해군도 죽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키쿠이치로가 한 짓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게 키쿠이치로는 소심하지만 질투심이 많고 폭력적인 남자였습니다. 키쿠이치로는 그동안 카즈코에게 집착하며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즈코에게 폭력을 행사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키쿠이치로도 얼마 가지 않아 살해당합니다. 권총을 가진 사람이 카즈코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막상 카즈코를 차지하면 살해당하는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섬의 남자들은 아직도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아나타한 섬은 살인과 광기로 얼룩진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곧 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한 남성이 이대로는 모두 죽고야 말 것이라며 카즈코에게 선택지를 주자고 말합니다. 카즈코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죠. 카즈코는 한 명의 남성을 골라 결혼을 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죠. 하지만 결혼한 남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고 카즈코의 그 다음 남편 역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카즈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카즈코는 결국 1950년 6월 미해군이 다시 아나타한 섬에 왔을 때 투항하고 홀로 섬을 떠났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포로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왕벌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모든 일의 원흉이 아닌 피해자였던 카즈코는 무려 7년 만에 아나타한 섬에서 구출되었죠. 카즈코는 섬을 떠났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섬에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섬에 있으면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세상 밖으로 나온 카즈코는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한순간에 유명인이 되었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아나타한 사건은 처음에 말했던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왜곡이 되는 바람에 카즈코는 아나타한의 여왕벌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카즈코를 보며 저 여자가 그 여왕벌이야라며 수군댔습니다. 카즈코는 오해를 풀기 위해 일본에서 제작한 B급 영화인 아나타한 섬의 진상은 이렇다에 직접 주인공으로 연기까지 했죠. 오해는 딱히 풀리지 않았지만요. 이후 카즈코는 다른 남자 결혼하여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50세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즈코가 섬에서 구출된 후 1년쯤 지났을 무렵 아나타한 섬에 남아있는 다른 남자들도 구출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면서 1951년 7월 미군은 다시 아나타한 섬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섬에 남은 남자들은 총 20명이었죠. 남자들은 귀국한 뒤 카즈코만큼의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아나타한 섬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